네, 안녕하세요. 처리소학 이승철입니다. 네, 제가 이제 한 장짜리 초록색 테두리가 쳐져 있는 한 장짜리 그 봉투 바깥에 있었어요. 네, 그 보시면 맨 앞에 제가 저 간단하게 안내를 해놨고요. 그리고 제가 고3 재수생 수업만 너무 오랫동안 하다가 여기 명현에 와서 이제 재학생 수업한 지는 이제 한 6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반에 학생들이 많지 않고요. 보통 10명에서 15명,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막 수학 전문학원들처럼 이렇게 반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서, 들어올 때 이제, 대충 테스트를 봐서 이렇게 거르긴 하지만, 이제 방학 때는 그냥 이제 웬만하면 이제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받아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에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보시면 결과는 참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인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이 정도 결과가 나왔으면 제가 보기에는 순도는 일산에서 제일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기다 몇 개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 이 정도 결과 나오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학생들이 원래부터 정말 전교권 또는 정말 최상위 이런 학생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성적이 올라서 그래서 이제 놀라운 그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볼까요? 중학생 때 상위권이면 몇 등 정도죠? 그런가요? 제가 한 30%면 너무 상위권을 크게 잡는 건가요? 그런가요? 네. 중학교 때 상위 30% 정도면, 의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뒷면에 보시면요. 맨 아랫줄에, 맨 아래, 2017, 2021년 5년 동안 휘문고 입학생의 59%는 중학교 내신 상위 30% 이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학교의 공식적인 발표예요. 그러니까 휘문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 동안 입학한 학생의 41%가 중학교 때 내신 성적이 상위 30%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학생들은 41% 나머지 59%고요. 상위 30% 안에 못 들었으면 상위 30%가 아니면 그 아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사고지만 서울 지역 자사고 입시는 추첨입니다. 그냥 지원하는 학생들 뺑뺑이 돌려서 그냥 뽑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중학교 내신을 아예 올려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을 아주 깜깜한 상태에서 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로 의지를 가진 학생들을 이제 뽑는 거예요. 바로 위에 보시면 2023년도 입결이 나오는데요. 휘문고는 올해 서울대로 50명을 합격을 시켰는데요. 의대 의학계열은 이제 213명, 물론 재수생 중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운전고랑 이제 자연계 학생은 운전고랑 한 40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휘문고는 한 340명, 운전고는 한 290명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의대 합격자 수는 엄청 큰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숫자를 보면 좀 의문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또 올해 휘문고는 정시 비중 40% 확대에 힘입어서 재학생이 의대 144명 중에서 재학생이 딱 절반 72명을 차지했고요. 서울대 입시는 오히려 재학생이 졸업생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약진을 하고 있죠. 정시가 40%로 확대된 것에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은 정시 중심의 지역에 대표하는 학교들이 그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내신에만 몰입하시면 이 1등급 비율은 4% 고정되어 있고요. 2% 비율은 11% 고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더 이상 진학 실적이 지역 전체적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치동으로 가는 이유는요. 그냥 한 가지예요. 거기가 거기 오는 학생들이 내신이 높아서 오는 학생들이 아니라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이 도전해서 더 높은 데 가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내신이라는 것은 내신을 잘하는 것이 수능도 잘한다. 이제 그 공식은 사실 아닙니다. 이제 다릅니다. 제가 밑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쓰고 싶진 않았지만, 운전고를 거기다 써놨는데, 운전고는 올해 이제 15명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15명하고 50명은 숫자가 크지만, 괄호 안에 들어있는 수가 수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는 내신 성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 내신 성적으로 가는 인원은 운전고 4명, 휘문고 5명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운전고는 이때까지 수시를 5명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시는 그냥 한 4명 정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성적에 비례해서 가는 거예요. 1등급.
네, 그 정도 되는 애들 중에서 최상위 네,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단지 운전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다 이 지역 전체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의학계열 3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더 놀라운 숫자는 사실 그 밑에 있는 숫자예요. 그 밑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요. 이것도 학교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제가 어디서 이제 그 학교에서 나온 그 입학 설명회 자료집에서 제가 이제 긁어온 건데요. 그 작년에 졸업한, 2022년, 작년에 졸업한, 학생들, 고3 학생들, 재학생 기준으로 그 수능 1등급 비율을 거기다가 이제 적어놨습니다. 네, 휴문고는 국어가 1등급이 17.8%, 운전고가 14.02%, 휴문고가 좀 많긴 하죠. 네, 그렇지만 이 숫자가 그 서울대나 의대 입시나 이런 최상위권 입시에 이렇게 큰 차이를 설명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로 옆에 보시면, 네, 휴문고는 수학 1등급 비율이 43.7%고요. 네, 운전고는 15.09%라고 이거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요. 그 휴문고는 이제 영어 자료를 발표하지 않아서 이제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상위권 고등학교, 진학률이 좋은 학교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수학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명확한 데이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맨 마지막 줄인데요. 거기 아래. 혹시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학년 때 운전고는 반의 절반 정도가 고등학교 1학년 첫 모의고사 네, 1등급 비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올해는 좀 떨어져서 한 40%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선배들은 1학년 때 모의고사 1등급 비율이 50%나 됐는데, 그런데 3학년 가갖고는 15%, 3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고가 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저희가 휴문고, 단대부고, 숙명여고 이렇게 흔히 입시 결과가 제일 좋은 학교들의 공통점은 대치동 학원가에 이렇게 삥 둘러서 있는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치동 학원가에 바로 옆에 휴문고, 그 옆에 단대부고, 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학교의 역량이 아니라 그냥 지역 역량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학원가 역량, 사교육 역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교육 역량이 국어는 일산은 참 믿을만한데 수학은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반에 이제 매년 들어오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처리 수학을 좀 들어보세요라고 권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중학교 때 한 15%? 네, 저 30%까지도 아니고요. 네, 한 15% 정도면 그냥 저의 눈에도 얘는 이 학생을 잘 가르치면 의대 서울대 가겠다. 네, 그럴 자질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산에 있는 지역의 학생들이 유전자가 부족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교육을 잘못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부모님들이 신뢰하고 있는 그 학원들의 수학 실적을 저는 신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학생들을 배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위험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학생들 수업을 했는데, 일산과 강남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고난도 문제를 하면 일산은 도망가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고난도 문제를 안 하면 도망갑니다. 그냥 딱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듣다가 좀 어려우면 도전하지 않고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어려운 걸 도전하려고 학생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수학 시간에 자아 실현을 하려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여러분, 어려운 걸 하셔야 돼요. 학생이 힘들어하는 걸 시키셔야지, 그래야지 늘어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계단 올라서는 정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프가 막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꼭 시간이 내려가라고 하는데도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비고일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현재 운전고등학교는 2학년 2학기가 죄송합니다. 현재 운전고등학교는 2학년 2학기가 미적분이에요, 내신이.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마찬가지지만,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2학년 2학기의 미적분을 처음 배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1학년 1학기 선행이 하나도 안 된 상태라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보다 훨씬 어려운, 가장 고등학교 수학의 꽃이라고 하는 미적분을 선행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현상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기존에 신뢰하고 믿고 맡겼던 학원에서 그 학생에게 그 선행을 전혀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원수투는 네, 동시에 시작해도 됩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마치면요, 고1 하의 함수 파트를 마치면 끝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바로 수원수투는 동시에 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수원을 해야지 수투라는 게 아니라 수투부터 하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수원수투를 조금이라도 봐놔야 그 다음에 미적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운전고 얘기를 좀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다른 학교 학생들은요, 1학년 때 예비고1 때 얘를 안 합니다. 이거 언제 해야 되냐면 예비고1 때 하셔야 돼요. 예비고1 때 해야지 얘를 언제 할 수 있죠? 예비고2 때 할 수 있죠. 네, 이제 고등학생이 되시면 학기 중에는 선행이 안 돼요. 방학 때만 하시는 거예요. 그 여름에는 네, 짧아서 겨울방학에 했던 것에 압축 정리 이 정도 하는 거죠. 네, 미적분을 여름에 새로 시작한다는 건 좀 그냥 한번 겉핥기 하자 이런 정도에 불과하죠. 겉핥기로 입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예비고2 올라갈 때는 미적분을 하려면 예비고1 때 당연히 뭘 하셔야 되죠? 얘를 해야지만 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비고1 때 수원수투를 하라 그러면 우리 애가 어떻게 그걸 다 해요?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들으신 거예요. 다 합니다. 그걸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 학생은 예비고2 때 만약에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수원까지만 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수투를 예비고2 때 하죠. 이 시간에 예비고2 하면 미적분 언제 하죠? 예비고3 때 하거나 아니면 그래야 되는데 예비고3 때 미적분이 엄청 어려운데 그거를 네, 내신도 봐야 되고 수능도 봐야 되고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네, 결국은 네, 정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 준비를 제 학생은 정시주의에 약한 게 아니고요. 상위권 학생들은 이미 다 빠져나갔어요. 잘하는 학생들은 다 합격하죠. 웬만하면. 그러니까 수시 6번 떨어지고 정시 3번 떨어진 학생들이 재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반수하는 학생들은 자기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반수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많다고 하지만 서울대, 연고대 반수생 다 합쳐서 2,0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닙니다. 의학계열만 6,000명을 넘게 뽑고 이제 지금 증원한다는데 서울대 자연계까지 합치면 의학계열과 서울대 자연대만 합치면 8,500명이에요. 현재 인원이. 그러니까 반수생이 2,000명이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수생 그 학생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공부가 다 제대로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예비9일 때 수원수투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상위권을 바라보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안 하시면 그냥 너는 재수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12월 달에 뭘 하냐면요. 네, 수원수투를 들을 수 있도록 네, 수학 상하에 수원수투에서만 나오는 내용만 딱 뽑아서 12월 달에 한 달 동안 딱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원수투에 필요한 네, 수학 상하에 필요한 내용, 고1에 있지만 수원수투를 듣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이미 수학 상하가 이미 공부가 한두 번 되었던 학생들도 들어와서 들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던 수학 이 아닐 수가 있을 거예요. 공개 강의를 거기 11월 29일로 해놨는데 와서 한번 학생이 경험을 한번 하도록 해주세요. 제가 좀 학생이 불쌍해서 부탁을 드려요. 네. 그 엄마들이 잘 모르고 네, 주변의 학원들한테 네, 잘못 안내를 받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너무 잠재력이 너무 이렇게 정말 운전학생들 보면 너무 또 대진여기 다 마찬가지인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오셔서 강의를 좀 들어보고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거기 이제 정립반, 심화반으로 나눠져서 수원수투를 하고 수학 상하도 지속되는데 네, 수학 상하는 네, 12월에도 하고 1, 2월 달에 하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정립반은 네, 수원수투는 겨울에 1, 2월에 제가 진도를 깔끔하게 맞춰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저랑 정리하시면 네, 중학교 때 선행하고 달리 선행이 남아요. 그 남고 심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학생도 수원수투를 처음 배우는 학생도 수원수투를 쌤 B까지 한 학생들도 그냥 정립반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랑 공부를 하시면 수학화를 한 번이라도 대충 봤다 이러면 이제 들어와셔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기가 되면 네, 신학기가 딱 되면 네, 운정반 그 다음에 뭐 대진반의 진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대진반 따로, 운정반 따로,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고등학교의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반 이렇게 반을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준별 반은 그때 이제 그 반이 학교별 반은 그때 진행되고요. 1학년 그 예비고일 때 겨울방학 1월, 2월까지는 그냥 무학년제로 이렇게 수준별로 제가 수원수투 미적을 다 3단계로 나눠서 수업을 9반을 열거든요. 그러니까 그 9반에 맞춰서 이제 거기 네, 1학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반들을 제가 좀 정리해놨으니까 그렇게 보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